정신과 의사들이 가끔 되게 욕먹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너무 냉정하다, 개인 연락처 주지 않는다, 개인 메일 주지 않는다 등의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기사 올라온 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송인 홍석천 씨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셨어요? 규영이가 링크 보내줘서 봤습니다. 어떤 기사였죠? 이 홍석천 씨가 최근에 전참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평소에 팬들을 상담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홍석천 씨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DM이 쏟아졌나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진짜 불면증 걸렸나 DM으로 상담 요청하는 분들 중에서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쓰였는데 결국에 불면증이 온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답이 폭주하니까 답이 좀 늦거나 못 읽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방송용이네, 연예인 거짓이네 막 욕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해 말아달라, 억울한데, 근데 홍석천 씨도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인들도 홍석천 씨를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답장 보내는 게 그것도 병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좀 정신과 의사로서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홍석천 씨에게도 일부 지나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한 요구하신 분들 중에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참 어떤 심리일지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약간 저희의 과거와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특히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요 초반부에 저희한테도 메일을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는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도 누가 보면 병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답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분 답장하는데 1시간에서 많게는 한 3시간, 4시간? 저는 1시간으로 끝난 거 거의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그렇죠. 긴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열심히 상담 답장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했었고, 가끔 저희에게도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죠. 생각해보면 저희한테도 돈 좀 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좀 답변 맡겨놓은 것 같은 분들도 계셨고요. 네, 왜 빨리 답변 안 주냐? 라고 몇 번 이제 하시거나. 사실 그건 저희 잘못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왜냐면은 저희가 공지를 할 때 다 답변을 드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답에 또 마음이 안 들어서 이 정도 답할 거면 답하지 말아라. 네네네. 맞아, 이런 맞아. 것도 있었어요. 좀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요. 나름 열심히 답을 드렸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뭔가 과한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심리,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 심리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홍석천 씨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시면 정체성 문제로 학교에서 왕따 당해 여러 이제 힘든 학생들 몇몇을 살려낸 기억이 너무 보람돼서 고민의 답장을 다 해드리는 편이었다 라고 하셨죠. 일단 굉장히 이제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 뿌듯하고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있었겠죠. 저희도 그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 그때 매일 답장을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 조언을 듣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다,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저희끼리 막 캡처해서 막 공유하고 진짜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에 우리가 좀 중독되어 갔던 것 같고, 일종의 좀 인정 중독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홍석천 씨 경우에도 이 인정 욕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정 욕구라고 하면은 약간 미성숙한 걸로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예,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게 집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인정 욕구는 뭐 사람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욕구고, 이런 관점에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홍석천 씨는 과거에 본인이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옛날 자신의 과거와 분명히 겹쳐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정체성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마음속에서 되게 힘든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런 것으로부터 회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홍석천 씨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도움을 주는 승화, 이타주의라는 방어 기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이 때로는 좀 죄책감도 자극하고 좀 지나치게 답장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승화와 이타주의는 분명히 성숙한 방어 기제이지만, 아무리 성숙한 방어 기제더라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분명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홍석천 씨의 심리가 좀 어떤 심리일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요구를 좀 과하게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연예인에게 상담 신청을 한다, 상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변에는 조금 마땅히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좀 외로운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사람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당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연예인이라는 대상은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감 있게 좀 잘 대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제 답장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상담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최대한 거절을 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한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상처받은 과거가 있을 때 조금 더 뭔가 특별한 사람을 더 기대하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이상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연예인은 분명히 그 자체로 특별한 대상이고 그리고 뭔가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답을 가지고 있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이상화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보통 바로 평가절하로 이어지게 되죠.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오히려 폭발적인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얘는 정신과 의사들이니까 뭔가 기적 같은 해답이 있겠지 라고 보냈다가 뭐야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장난해? 라고 답장을 주셨던 걸 거고요. 드물지만 그런 답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참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답장하는 사람은 혼자고 보내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걸 자칫 잊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고나기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 보면 내 상황, 내 힘든 어떤 부분들만 보이지 다른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답장 안 해줘? 하면서 이제 무시당했다, 화가 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연예인이라는 대상을 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의 크기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도 분노의 크기가 커져서 내뱉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홍석천 씨께는 좀 어떤 말씀 저희가 드려볼 수 있을까요? 친한 사이니까 그냥 연락 좀 해봐요. 아니 친한 사이라기에는 네. 이태원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뭐 인맥 아닌가요? 네. DM을 드렸을 때 기억을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본인이 직접 잘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선을 명확히 그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끝까지 막 고생하시다가 결국 불면증까지 온 걸 텐데 자신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선을 좀 그을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의 계정을 보다가 간혹 이제 SNS 프로필에 DM으로 오면 상담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신 분들을 봤어요. 사실 조금 냉정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나라면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분들이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지만 사람들이 하는 기대가 좀 현실화되고 그분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소지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가끔 되게 욕먹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너무 냉정하다. 진료실 밖에서까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도와주지 않는다. 개인 연락처 주지 않는다. 개인 메일 주지 않는다. 등의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어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도 이제 그 모든 사연 메일에 답장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방송으로만 답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이걸 내려놓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께 답장을 그만 보내도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유명해지더니 초심을 잃었다. 초심 잃었다, 얘네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굉장히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네, 서로 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거 그만두자라는 말을 아무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데미지가 너무 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죠. 우리 이제 채널 이러고 하면 망할 것 같아. 안 좋은 소문만 퍼져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어떻게 됐나요? 놀랄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 이슈가 되고 막 네. 계속 특필될 것 같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네. 벌어졌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셨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뭐 음. 반응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홍석천 씨를 비롯한 연예인분들이 지는 마음의 부담의 크기는 사실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또 이분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조금 이제 내려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그때 계속해서 답장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는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이미 싸우고 흩어졌죠. 네, 어. 그렇죠. 왜 답장 안 하냐고. 너 아직도 동훈이 맞나? 사실 네. 저희가 그래서 5명에서 3명까지 하여튼 홍석천 씨께서는 선한 영향력 이렇게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런 선을 지키셔야 네, 오래도록 이렇게 선한 영향력 펼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